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과정이 튼실해야 결과도 좋으니까요. 농민작가 전우익 선생이 지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소박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은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풀을 뽑는 일이기도 합니다. 곡식은 뿌려야 나지만 풀은 옛날부터 지난해까지 떨어진 풀씨가 수없이 돋아납니다. 부정적인 역사의 유물과 유습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듯 잡초는 수없이 돋아납니다. 그걸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오그라지고 시들어 녹아버립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뿌리가 억센가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변수들과 싸워야 하는 수고가 뒤따르게 마련이죠. 그런 수고를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는 말이 이해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알곡을 얻기 위해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은퇴 농사는 농부의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전우익 선생의 글을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제 마음이 독자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풀을 뽑는 일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목표는 풍년이죠. 풍년으로 가는 길엔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가뭄, 태풍, 그리고 잡초와의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뭄과 태풍은 농부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농부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또는 물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죽이게 되니까요. 가뭄을 이기려면 농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과 밭에 물을 대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포기하면 곡식은 말라 죽고 말죠. 하지만 태풍은 일시에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빠른 속도로 논과 밭에 들어찬 물을 제거하고 쓰러진 곡식을 세우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치는 것 외엔 달리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가뭄이나 태풍과는 또 다른 농부의 수고를 시험합니다. 곡식은 뿌려야 나지만 풀은 옛날부터 지난해까지 떨어진 풀씨가 수없이 돋아납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점은 풀씨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잡초를 말하겠죠. 잡초도 생명체인 만큼 양분이 공급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텐데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을 수많은 잡초들이 빼앗아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이 줄어들 것이고 문제는 잡초의 씨앗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들의 씨앗들이 매년 농부를 시험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어쩌면 잡초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농부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농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문장입니다. 그걸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오그라지고 시들어 녹아버립니다. 다시 해석하면 농사를 회방 놓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친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뭄이나 태풍은 농부가 해결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잡초는 얼마든지 농부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걸림돌이죠. 손이 부족해서 너무 더워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입이 많은 집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쉽지 않죠. 더구나 자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이 먹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 동식물들의 생존 법칙이니까요.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을 잡초들이 가로채면 곡식은 오그라들고 시들어서 녹아버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잡초들의 생명력입니다.
과거의 어느 날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농부들이 손으로 뽑고 약을 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농부를 괴롭혔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진 풀이 바로 잡초죠. 죽일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에게 주어진 숙명이겠죠.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것과 은퇴 농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유치하셨겠지만 농부에게 잡초는 농사를 망치는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잡초처럼 은퇴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은퇴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가장 위험한 걸림돌은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은퇴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은퇴 준비를 합니까? 빚부터 해결해야 은퇴 준비를 하죠. 설마 굶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물론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퇴 후의 삶은 망쳐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마도 이 질문을 던진다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꾹 참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니까 은퇴 후 40년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은퇴 후 40년을 망쳐도 된다고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현실이 어떠하든 은퇴 후의 삶은 망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 자세를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사실을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결국엔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은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은퇴가 이런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호소하고 부탁하고 권유하고 제안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했는데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 생각이 편향적일 수는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한 줄기 희망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은퇴 준비 최고의 적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입장의 탓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빚이 많아서, 못 배워서, 먹고 살기 바빠서,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그것이 무엇이든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은퇴 준비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가로막는 사유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은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를 가로막는 버거운 사유들이 나에게만 몰려오는 것일까요?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탓은 은퇴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탓입니다. 나는 연금성 자산으로 300만 원이 넘으니까 안심이다. 임대소득으로 300만 원 이상 나오고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하면 700만 원은 좋게 된다. 저축자산 3억,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연금소득까지 있으니까 은퇴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퇴 준비의 마지노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령 자녀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보증을 서거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도 은퇴 후의 삶을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탓은 모두가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이는 농민작가 전우익 선생이 농사짓기라는 글을 통해 소개했던 풀씨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풀씨는 농부의 수고를 더하게 만드는 잡초이자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탓은 안이한 생각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부정적 자기 합리화도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낙관적 자기 합리화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40년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의 노후 40년도 문제지만 은퇴 준비가 비교적 잘 되었다는 생각에 자칫 자녀 리스크, 창업,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통제 요소들을 이해관계에 얽매여 통제하지 못하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은퇴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농부에게 잡초는 풍년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할 숙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 차원에서 잡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겠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탓이 바로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탓이라는 잡초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은퇴 농사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요?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자산이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해도 은퇴 자산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관리도 중요합니다. 돈으로 이웃을 살 수는 없지만 수시로 안부를 묻고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한다면 정신적으로는 이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것도 최고의 은퇴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부자로 은퇴합시다. 돈이 있어야 마음도 여유가 있는 거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는 저의 본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본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하겠습니다.